조각 투자 시장이 커지면은 그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투자의 대상이 늘어나고, 그리고 개별 어떤 상품들, 기초 자산들을 보시면서 개별로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부동산 시장하고 그 다음에 조각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캐나다 연금이 7,100만 불에 산 미국 맨해튼에 있는 빌딩이 있는데, 이거를 1달러에 그 지분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올해 2월에 나왔던 얘기인데 환경의 기사였고요. 진짜 1달러에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그 망하는 어떤 자산이 과거에도 보면은 1달러에 매각됐던 적이 많거든요. 언론사들 그 이코노미스트 따라하다가 뉴스위크인가 비즈니스위크인가 이게 막 1달러에 매각되고 그랬었습니다. 뉴욕 오피스도 예외가 없어요. 그 2,000억에서 680억으로 또 헐값으로 매각됐고요. 이게 6월 기사입니다. 망할 일이 없다던 뉴욕 오피스 빌딩도 지금 추락을 했다. 이게 조선경제 기사고요. 그리고 저도 국토부 대체투자위원회 활동을 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들이 왜 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그 이유라든가 그 개선책, 대안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 동시에 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은 또 해외 부동산은 왜 다른가 이런 것들도 좀 근본적으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업용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은요. 해외 부동산이 오피스 시장이 망하다 보니까 뉴욕 지방은행 주가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NY, 그러니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회사입니다.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3분의 1 토막 났어요. 평균 10불대에서 이제 3불대로 내려갔습니다. 요 붕괴와 함께. 그래서 이게 작년 말부터 좀 문제가 심화가 됐는데, 이런 사업용 부동산 지출이 많은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에 있는 것처럼 주가가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사상 최대인 20%에 도달을 했는데, 뭐 프레드를 보셔도 되지만은 공실률이 진짜 20을 찍었어요. 그래서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이렇게 그 할 때도 오히려 10몇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간 거는 엄청난 공실률이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 브룩필드 리서치 거기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은 사람들이 공실만 보는데 진짜 문제가 뭔 줄 아냐? 그거는 수요에 맞는 최신 건물들은 오히려 없다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최신의 그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쓸모없는 그런 건물들만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사업용 빌딩들의 밸류 애드 방식은, 요즘 우리나라 초대형 건물들 보면은 막 아케이드 같은 거 식당가들 되게 짱짱하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쇼핑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라운지 중간층에 엄청나게 문화 휴게 시설들을 막 짱짱하게 건설해 주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1초짜리 빌딩에 보통 한 2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조짜리 빌딩에 리모델링비 2천억 쓰면은 그거 어마어마하게 밸류 애들 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면은 막 공실이 전체가 20%고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뭐 뉴욕이 가장 오피스 상황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막 공실 50% 60%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메니티라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잘 해야지 겨우 공실률 20% 레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들을 하면서 버티고 있고, 못하는 소위 깡통 빌딩류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분이 2천억에서 600억, 자기 지분이 700억에서 1달러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최신 건축물이 없고 오래된 건축물들만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국내 오피스 시장은, 이거는 작년 6월 기사이긴 하지만 국내 오피스 시장은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부동산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호황이고, 왜냐하면 제한된 공급, 낮은 재택 전환율. 미국은 재택 많이 하지만 한국은 재택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임차 계약 중도 해지 등을 홍역을 앓는 미국과 되게 다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이게 쿠시맨 리포트인데 어저께 떠왔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한국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2%대로 매우 안정적이고, 공실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이 보시면은 결국은
이 낮은 공실률이 꽤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대형 업무 시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그런 프라임 빌딩들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공실률이고, 제가 최근에 여의도를 갔다 왔는데 와, 여의도 진짜 사람이 평소보다 한 2배 많아진 느낌인데, 제가 11년부터 20년까지 있었으니까 20년 이후부터의 지금 느낌은 2배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 많아진 거는 여의도도 공실률 한때는 10% 넘었었는데 지금은 평균 공실률 1%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건물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고 점심 먹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오피스의 공급 기준으로 보면은 공급이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18년부터 21년까지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공급이 적고 내년에도 작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CBD 지역에 공급이 많고 GBD나 YBD가 이게 여의도거든요. 여의도에 2020년에 그 공급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치만 어쨌든 다 채워졌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짱짱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상임금 리모델링한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건물이 막 위용이 엄청나요. 근데 역시나 그 지하부터 여의도 역부터 다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여기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 오피스 시장의 격차는 3가지 원인인데, 재택근무를 없애고 한국은 오히려 사무실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공급량이 폭발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기능을 보강한 그런 신축 중심으로 지어지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짱짱하다, 이런 것들이 그 한국 오피스 시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근데 실제 오피스 시장 거래에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저희한테는 약간은 좀 뭐 그냥 그림의 떡인 게, 개인 거래 비중이 사실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수자 유형별 거래 규모를 보면은, 이거는 젠스타메이트라는 데서 리서치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여기도 거래 보면은 20년, 21년에 시커먼 게 개인이거든요. 시커먼 개인들이 그래도 21년, 22년에 조금 보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개인들 거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법인이거나 리츠를 투거나 아니면 펀드, 부동산 펀드거나 이제 리츠거나 법인이 자기 사업 쓰려고 직접 매입하는 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빌딩들은 다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오피스 시장이나 아니면은 소비 선수들이 거래하는 그런 부동산에 참여하는 수단이 리츠나 펀드들이 있긴 있지만, 펀드도 이제는 사모펀드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은 갈 수가 없고요. 리츠 펀드가 있지만 리츠도 물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리츠 그 자체가 벌크로 소위 에셋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니까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다 봐야 돼가지고 개별 물건 거래를 못하는 게 조금 아깝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소유라는 어플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 소유라는 어플은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기본적으로 5,000원부터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투자금이 불필요하고, 이런 거를 조각 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플 화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어플 깔아보시면은 그 지갑을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거래 가능한 물건들을 직접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어떤 이제 건물을 떠올 때는 청약을 넣듯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 다운로드 하시거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5,000원 단위로 투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를 토큰 증권이라 하거든요. 이제 토크나이즈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구조화했습니다. 사실 1호 그 토큰 증권이 안국 다운타우너라는 그런 건물인데, 이거를 금융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만든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은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됐기 때문에 금융위 금감원 등 투자 과정이 다 좀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특징은 매월 배당금이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느낌표를 쳐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여기서 매각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매각이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지분증권 보유하고 있는, 토큰증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가치 상승분이 지급이 됩니다. STO를 그냥 갖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팔 수도 있어요. 거래소니까.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들은 사실은 구매나 처분에 되게 노하우가 필요한데, 주택 전문가들이 상업용 건물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경험을 했고, 이게 22, 23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제 지인들도 개인이 이제 상업용 건물 막 투자하고 상권 잘 본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정말로 그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건물들은 레버리지가 컸기 때문에 막 10억 원 정도 있으면 50억짜리 사고, 15억 정도가 있으면 막 100억짜리 사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건물 잘못 샀다가
리모델링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고 건축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다음에 공실 못 맞춰가지고 건물 가격이 뭐 3, 40% 하락해가지고 원본 초과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업용 건물에 잘못 투자했다가 이제 불나방처럼 붙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3년 이후부터 토큰 증권에 진입한 그런 회사들은 어쨌든 가격이 조정받은 이후에 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플 깔고 지갑 열어서 이제 상업용 빌딩 조각 투자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손쉽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소유 어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연계에서 조각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각 투자 얘기를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는 그 3일 PwC 리포트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조각 투자의 개괄은 요래요. 2명 이상이 실물 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공동으로 투자해서 조각처럼 그 쪼개서 소유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상 배경은 블록체인화가 되니까 분산 원장이 되고 가상자산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왜 MZ 세대들은 요즘은 이제 MZ 말고 G에다가 알파를 붙여서 잘파 세대들이 많아졌다 하는데 잘파 세대들 중심으로 투자 수요 기반이 있고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세 번째가 큰 거죠. 사업 구조는 어떤 고가의 자산이 있는데 이제 조각 투자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부동산이나 음악 등은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이고 미술품, 한우, 명품은 럭셔리, 이거는 투자계약 증권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각 투자 규제 가이드라인은 이거는 금융위 타임라인 보시면은 이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상장한 기업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행하는 거를 토큰 증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토큰 증권은 미래에는 좀 커질 걸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은 조각 투자 시장이 열려가지고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이 투자계약 증권, 비금전시탁 수익증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뭐 소유도 이런 부분이고요. 현재의 조각 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권업계는 뭐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봐볼게요. 부문별 조각 투자 거래 규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건물주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서 관리 신탁을 맡기게 돼요. 보통 관리 처분 신탁을 맡기게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기업이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증권 지급이라고 돼 있고 2번 공모 진행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하고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은 수익증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는 공모금을 납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플랫폼 기업은 공모 대금을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유동화 수익증권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그 토큰화 해가지고 지분화해서 이제 나눠서 갖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개별 방식은 부동산 리츠나 펀드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런 방식이랑 같지만은 리츠나 펀드가 이제 에셋을 풀 사이즈로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 중에 제가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데 그걸 사고 싶은데 그걸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리츠 관련한 그 책 쓰고 4차 산업 리츠 투자라고 했을 때도 데이터 센터 많이 갖고 있는 리츠를 그때 이제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뭐 오피스 시장 붕괴했을 때조차도 데이터 센터 리츠들은 그래도 좀 버텼으니까요. 그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별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각 투자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각 투자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건데요. STO 시장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생겼어요. 22년 4월에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생겼고요. 23년 2월에 토큰 증권, 세큐리티 토큰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이 발표됐고 자본시장법 안에서 그 STO를 허용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기대 효과랑 리스크는 STO가 활성화되면은 거래 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각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측면 리스크랑 STO 제도 도입 초기 리스크가 다수 존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한 번 더 돌아가면은 그 소유 쪽 얘기를 했을 때 여기를 얘기할 때 어쨌든 여기는 국내 최초 STO 구조화 할 때 그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했던 그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 요청이 왔을 때 이거를 하자 이렇게 했던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각 투자 시장이 커지면은 그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투자의 대상이 늘어나고 그리고 개별 어떤 상품들, 자산, 기초 자산들을 보시면서 개별로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뮤직하우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이 커버하는 대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도 많아지니까 결국 거래소는 어떤 많은 그 거래 대상 물건들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제일 활기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조금 커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기 때문에 오늘 채부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피스 시장 뭐 위험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국내 오피스 시장들은 그리고 국내 상업용 시장 중에서도 나름 소위 도보생활권 지역에 있는 잘 만들어진 그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그런 투자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는 다소 다른 그런 이제 사업 관행, 그 다음에 근무 관행들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잘 관리하는 그런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셨으면 이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소유라는 플랫폼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사 그 서비스를 홍보해 달라는 그런 이제 수주 요청을 받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을 많이 다뤄본 입장에서 저도 어플을 이제 깔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채부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